안녕하세요. 대원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대한해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상황을 돌아봤을 때 해운주를 이끄는 종목이라고 하면 대한해운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했듯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뒤늦게 부각을 받으면서 이제 해운주 업황의 강세와 더불어서 이 대한해운의 주가 상승 모멘텀도 강하게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대한해운 같은 경우 차트적인 흐름세를 함께 보게 되면 이 단기적인 기간 안에 강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주었습니다. 2024년 4월 29일부터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좋은 흐름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VLCC 매각을 했죠. 그게 시가총액의 한 38%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일회성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적에 강한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주가의 상승 탄력을 받았던 거고, 또 발틱 운임지수랑 각종 해오는 업황적인 부분이 긍정적이 나와주면서 지금까지 좋은 흐름세를 유지를 해줬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최근에 이런 주가의 조정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 좀 이 당연한 결과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단기 과매수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기간적인 조정과 가격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석유랑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이 동해 앞바다에 석유 가스가 매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수급의 이동 역시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죠. 실제로 23년 12월, 24년 12월 달 실적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전망을 해주고 있고, 당연히 EPS도 증가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기업의 주당 순 자산 가치도 증가를 하죠. 24년 12월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5,900원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적인 구간과 봤을 때도 밸류적인 매력도가 존재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번 해운주 업황 관련된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금 반등해주는 모습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풀어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운임지수랑 환율이죠. 관련된 흐름세 체크를 해보고 원자재 가격과 중국 경제의 흐름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쟁 관련된 이야기가 앞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해보면서 영상 진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발틱 운임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실제로 24년 5월달을 기점으로 조금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금 반등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순간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발틱 운임지수가 다시 한번 24년 5월달 기준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해운주 업황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대한해운 같은 경우 실적적인 이야기까지 함께 출연을 해주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다른 업황의 강세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환율이죠. 이 환율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꺾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388원 정도까지 이 가격을 형성을 해주고 나서 현재 이 가격적인 조정을 거치고 있는 구간인데, 만약에 환율이 다시금 상승을 해주면서 이 4월 달 같이 1400원 구간을 1400원 구간까지 도달해준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리스크가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환율 그리고 고운임에 대한 기사가 나와주면서 관련된 수혜주로서 대한해운의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포인트가 바로 철광석 가격입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107달러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원자재 가격은 사실 중국 경기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이렇게 철광석 가격이 하락한 원인은 바로 제조업 지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하락하는 순간입니다. 예측치보다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철광석에 대한 수요도 부진할 것이다 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좀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철광석 가격의 하락을 야기한 순간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6월 30일 날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잘 나오게 되면 철강석 가격도 반등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의해서 발트익 운임지수도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대한해운은 관련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또 7월 1일 날 미국의 제조업 지표도 나오게 되죠. 사실 미국의 제조업 지표나 중국의 제조업 지표 모두 원자재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때문에 6월, 7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지표 관점을 추적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오늘 또 제가 관련된 기사와 내용을 찾아보면서 발견한 건데 이스라엘의 유엔의 학교를 또 공습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최악이죠. 전쟁에서 해선 안 될 사항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 공격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학교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어린이랑 여성에 대한 피해자가 계속해서 속출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유엔도 보복성 공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월 8월 전당대회 11월 대선 전에 이 전쟁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입에 오르게 되면 당연히 관련된 수혜주로서 운임비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해운의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입장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란이 있으면 바로 밑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해상 운임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게 되고 인플레이션 유발하고 시장의 리스크가 반영이 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하고 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사와 뉴스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운임비가 상승하고 환율도 상승한다. 그리고 중국 경제도 살아나는 모습을 통해서 철강석 가격도 반등한다. 발트익 운임지수도 상승한다. 물동량이 증가한다.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해운은 업황의 강세가 찾아올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한해운 같은 경우 실적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 금일 한 3%에서 4%의 상승 모멘텀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유 관련된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 원유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돌이켜 봤을 때 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 원유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하고 해운주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일반적인 흐름과는 조금 반대되는 모습이죠. 시장이 상승할 때 해운주는 디커플링 현상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하락하는 순간에서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비슷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흐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으로 좀 더 길게 살펴보게 되면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일단 5일선 구간에서 지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베스트 시나리오가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흐름세를 보여주는 게 추세적으로 좋은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일단 1월 15일 날 당시에 윗꼬리가 강하게 출현을 했던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 22년에 대한 물량과 21년에 대한 물량이 해소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2024년 1월 15일 날 형성했던 이 구간 자체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결국에 운임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서서 확인을 했듯이 중동에 대한 전쟁에 대한 부분이 다시금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대한해운 역시 이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대한해운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